보수는 지금 6대4를 넘어 현재의 이 상태로 보면 거의 한 7대3 정도로 기울은 것처럼 보이는, 이번에 그 야권과 여권 사이의 세력 균형에서 승리할 방안은 있는 것인가? 이대로 맥도 못 쓰고 보수는 패배하고 마는 것인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태까지 대부분의 대선은 2007년만 빼고는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여야가 서로 팽팽하게 경쟁을 해왔습니다. 유일하게 원사이드하게 끝난 대선은 2007년 대선이 특이했죠. 자, 여기에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면 교만해져서 또 자신들만의 아집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소하게 이겨도 그런 짓을 하다가 탄핵을 당하는 일이 벌써 2번이나 있었는데 탄핵이 이제 소추됐다는 거죠. 아마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때 여야의 균형은 야쪽으로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뒤에 보인 행동들이 우병우며 최순실 사태, 국감이며 이정현 대표며 친박이며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죠.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총선 때의 어떤 패배 수준보다, 총선이 어떻습니까? 17대 13이었잖아요. 야가 17, 여당이 13쯤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기울어서 7대 3 정도로 기울어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차만의 보수 여권 지지자라는 말을 못하면서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했고,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오는 황교안과 유승민, 남경필, 반기문이 있을 때는 반기문 지지율까지 다 합쳐서 25%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끌고 모아서 합쳐봤자 20%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보수는 참패하고 마는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 국면을 관통하는 것이 탄핵 특검 헌재의 연장입니다. 이 속에서 이 정권의 문제들이 수도 없이 터져나오고 매일 한 건씩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는 새로운 버마 대사를 최순실이 임명했다. 오늘은 김영재 성형외과 일이 터져나오고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보수가 탄핵 때까지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수가 이 지경까지 안 되려고 했다면 차마 입으로 말 못할 이야기지만 박 대통령이 결단을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떠나는 일이 그 결단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럴 때 자신들만의 특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내가 물러나겠다.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런 거는 나한테 지나치게 멍해를 지운 부분이다. 어쨌든 내가 대통령으로서 최순실한테 휘둘리면서 국정이 농단되게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자, 나는 이 하야함으로써 이 책임을 지고 향후에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거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대동단결해서 지금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노력하길 바란다. 정말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사퇴를 본인이 결정을 했더라면 계속 탄핵을 둘러싸면서 보수 진영이 매일 떡이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만두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입만 열면 종북 척결하고 문재인 종북이라고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보수가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가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 이 꼴로 만들어 버렸는가? 질 수 없다라는 지난 총선부터 지게 만들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전체 보수 진영을 떡으로 만들어 버렸는가? 그리고 보수라고 말하기조차도 창피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저는 좀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대변해서도 안 되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과 보수의 잘못을 구분해서 정리해주고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박 대통령한테 기댈 바가 없습니다. 정규제 TV에서 한 발언이나 또 박 대통령 변호인들이 연일 보이고 있는 발언이나 박 대통령을 수행해서 했던 3인방 중에 도망간 두 사람부터 그 주변 인물들이 하는 태도들이나 이제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요, 나중에 모든 법적 책임까지도 알아서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더라도요, 수습을 해서 제대로 싸움을 해보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그리고 분열된 보수가 통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져야, 아니면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서 실제로 극적인 역전성을 하든가, 아니면 보수만으로는 도저히 지형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야권에 있다 나온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나눠 먹기로 하고 개헌을 하기로 하고 해서 이기든가. 그렇게 문재인이 불구대천에 인정할 수 없는 보수 진영의 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언제까지 다 죄다 몰려가서 박 대통령 살리자. 자, 그래서 살아납니까?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듣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겠지만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돼야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탄핵이 되면 누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정의 불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야 되는 거고, 저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그 소리 하려면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보수 진영은 재집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냐 못 가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10년 보수 집권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한풀이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상이 나면 3년 상을 지내듯이요, 지금부터 탄핵 때까지는 일종의 보수 진영으로서는 초상입니다.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때는요,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한 9월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 탄핵 정국이 일단은 완료되고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뒤에 박 대통령의 처벌이 어떠니 저떠니, 그 주변의 처벌이 어떠니 저떠니는 일단 보수는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박 대통령이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그때는 보수 진영도 전면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자, 당신들이 야권이,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의 비판적인 중도나 일부 보수가 그렇게 보수를 이렇게 참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우리가 이 보수가 당해오고 맞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박 대통령 탄핵이 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과정은 이제는 끝이 났다. 지금까지는 머리를 숙이고 고개도 못 들었지만, 물론 지금도 고개 들고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는 대선 이야기니까 박 대통령 이야기는 하지 마라. 박 대통령이 기득권의 부패적 폐해를 갖다가 그대로 보였다면 그러면 박 대통령만 기득권의 부패의 폐해였느냐? 그러면 야권이 집권할 때 당신들은 기득권의 폐해에서 자유로웠느냐? DJ 정권이 자유로웠느냐?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 자유로웠느냐? 이제 불법의 형평성을 지금 따질 게 아니라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모든 기득권은 배제하자. 자, 그러려면 보수 진영의 후보가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말할 자격이 있지. 기득권에서 햇볕을 쬐던 사람이 나타났어. 자, 우리 이 사람을 민다 하면서 너네들도 그러면 자유롭냐 하면 저쪽에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거는 자유롭냐? 같이 때 묻었고 진흙 묻고 흙탕물에 굴르던 사람들끼리 기득권이니 뭐니 따지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되면 그건 이기기는 포기한 선거입니다. 자,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됨으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재래의식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이 탄핵을 대선과 섞어서 공격해오던 야권의 공격도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2004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쳐봅시다.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공수가 뒤바뀌어서 아마 그때는 친노들이 탄핵이 됐다면 굉장하게 저항을 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제 탄핵 직후에 대선 국면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쪽이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다 졌으니까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고 이제는 그러면 기성 정치권에서 탄핵을 시켜왔던 당신들의 잘못은 없느냐라는 문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까발려야 되죠. 그때 대선에 나온 사람들의 기득권적 행태와 부패 커넥션과 모든 비리들을 다 까발려야 되는 것이 그때라는 겁니다. 자, 그때 그런 것들을 다 까발리면서 반기득권, 엘리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이 정치권의 물갈이, 세대교체 이런 어떤 열망을 담아서 이 보수가 명분을 가지고 재집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그 다음 날부터는 상황이 지금과는 좀 바뀌게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지금 대선을 거의 다 따놓은 당상처럼 요즘 자신만만합니다. 오늘은 무슨 4차 산업혁명인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만만할 때가 아닌다라는 것이 탄핵 이후에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탄핵이 되고 나면요. 지금 소극적으로 숨었던 보수라고 자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등장을 하고 집결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해야 될 일은 탄핵 이후에 벌어질 대선 국면에서 정말로 보수가 이제 우리가 잘못한 모든 허물은 다 정리가 이것으로 끝난 거니까 빚은 다 갚았으니까 지금부터 다 얼마나 남들은 다 떳떳하고 투명하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가려보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배제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태극기만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탄핵 이후에 대선 국면이 전환되면 그때는 또 탄핵된 박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복귀시켜야 된다.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고 싸울 겁니까?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면 몇 사람만 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수가 새로운 가치로 저들 야권보다 훨씬 나은 가치로 재집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것은요.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시험을 치면요. 30점 이상 받을 사람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요. 모두가 그런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야권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면 진보, 여권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면 보수인데요. 보수도 진보도 전부 사기꾼이고 다 썩었고 가짜 보수고 가짜 진보입니다. 이런데 몰두할 게 아니라요. 대선 이후에 서로가 더 완벽하게 검증을 하고 서로가 완벽하게 따져보자고 하고 서로가 좀 더 완벽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들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가 너무 무너져 버리면요. 또 지금 진보, 야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가지고 와서
또 저쪽에서 대통령 당선돼봤자 1년 안에 탄핵 시비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깨어있는 양식으로 평평하게 정치인들을 긴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 지금처럼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국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 국민적 정서와 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탄핵 이후 보수의 국면을 주도한다면 저는 보수는 희망이 없습니다. 왕창 망했어요. 10년 망하든 20년 망하든 나라가 망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운명이라면 망해야지요. 야권이 집권해서 나라가 망할 나라라면 언젠가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보수 여권이 집권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독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을 그 탄핵 직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리고 지금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 그때 좀 정신이 제정신이 들지 이런 식으로 가면 탄핵이 되더라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정서와 동떨어진 일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요. 탄핵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냉철히 준비하고 또 개혁적 보수라는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채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무의미한 일에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보수를 만화하게 한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탄핵 이후를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수를 재결집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